수요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오늘 문제풀이 마지막 날이죠. 문제풀이 오늘은 2006년 3월 5일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다음 중 사용자의 잠시만요. 인원이 28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는 시험을 보러 간 건가요? 시험 보시고 실기 시험 접수까지 하시면 되신가요? 아직 없어요? 오늘 그러면 시험을 보시는 분이 많은 모양이네요. 자, 다음 중 사용자의 기본 설정을 사이트가 인식해 주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웹사이트로 이동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 개인 컴퓨터 같은 경우에 로그인을 하도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느 거냐라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쿠키라고 합니다. 쿠키.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방문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거를 날짜별로 기록이 남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로그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쿠키입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기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이러한 용어들, 컴퓨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엘리어싱은 계단 현상을 엘리어싱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계단 현상을 좀 부드럽게 해서 매끄럽게 해주는 것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하죠. 모델링은 목업 기능이라고 해서 3차원 형태로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에 질감을 넣거나 사실감을 집어넣으면 이제 모델링이 아니라 렌더링이 되어버립니다. 히더링은 제한된 색상으로 다양한 색깔들을 이제 섞어서 표현하는 걸 가리키고요. 모핑은 일정한 모양에서 또 다른 모양으로 서서히 변경하는 걸 모핑이라고 하죠. 다 여러분들 문제에 나왔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다음 중 윈도우에서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의 위치를 재정렬하는 것, 단편화 개선하면 다 뭐예요? 조각 모음이죠. 디스크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고, 템포러리 파일 같은 거, 임시 기억 장치 같은 거, 임시로 기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디스크 검사에는 논리 검사와 물리 검사가 있어요. 포맷은 완전히 데이터를 삭제하는 건데 일반 포맷이 있고 로우 포맷이라고 해서 아예 복원을 못하게 만드는 포맷이 있죠. 일반 포맷은 복원은 할 수 있습니다. 복원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이제 업체에 맡기겠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기밀성을 제외한다. 자, 우선 기밀성, 가용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할게요. 가로막기는 정보의 가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해 놓으세요. 다음 중 가용성을 저해한다 그러면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기밀성을 저해한다 그러면 가로채기가 되는 거예요. 가로채기. 그다음에 위조나 수정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변화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남이 보낸 것처럼 하는 걸 위조라고 하고요. 뭐 수정, 변경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보에 이제 정보가 수정되는 거니까 어쨌든요. 이거 정리 두 가지 해놓으세요. 가로막기는 가용성이고 가로치기는 기밀성입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의 제어판 기능 중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정으로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없는 걸 찾으라 이거죠. 테마 기능을 이용한 테마 기능은 뭐예요? 개인 설정이죠. 테마는 개인 설정에서 하는 겁니다. 바로 1번에서 답이 나왔죠. 뭐 3, 4번들은 읽어보죠.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의 개수를 감지해서 모니터의 방향과 피벗이라고 하죠. 모니터 방향 바꾸는 걸 피벗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화면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읽기 쉽도록 텍스트 크기를 바꾸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조정을 이용해서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클리어 타입을 통해서. 자, 6번 다음 중 네트워크 장비인 게이트웨이는 뭐예요?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죠.
옳은 거니까 다른 네트워크 연결하는 거 4번이네요. 그렇죠? 1번은 뭐죠? 리피터는 뭐예요? 멀리 보내게 되면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 속도를 재생시켜주는 장치를 리피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는 뭐죠? 네트워크 카드죠. 컴퓨터에 네트워크 카드가 없다면 연결할 수조차 없을 거예요. UTP 선을 연결하려면 네트워크 카드가 있어야겠죠. 다른 얘기고 지금 게이트웨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겁니다. 다음 중 와이파이나 3D, LTE망,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음성을 전송한다. 자, 음성 전송은 이 VoIT라는 거예요. VoIT. 알아두세요. 보이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쉽지 않을까요? IPTV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TV,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 컴퓨터로 TV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어댑터죠. 그죠? 다음 중 EP로는 뭐죠? UV, 자외선을 통해서 몇 번 지웠다 썼다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조사에서 한 번 기록하는 건 뭐죠? 마스크롬이라고 얘기했죠? 자외선을 이용하는 거니까 2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EP로. 이 EP로는 뭐예요? 일렉트로닉, 전기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전기적인 방법은 EP로. 이게 나중에 플래시 메모리가 됩니다.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번만 기록하는 건 P롬이라고 했습니다. 소리 잘 안 들리지 않았어요? 소리 잘 안 들렸죠? 지금 좀 낫죠? 마이크 연결을 제가 안 한 상태에서 하고 있었어요. 소리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죠 그랬어요. 아유, 연결하는 걸 제가 깜빡 잊고. 지금은 소리 괜찮죠? 지금 잘 들리죠? 아까는 안 들렸죠? 예, 지금은 잘 들리면 됐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서 1번부터 8번까지 잘 못 들었나요? 전달은 다 됐나요? 문제풀이 전달은 잘 됐나요? 전달은 잘 됐습니다. 예, 그랬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의 데이터 표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음, PNG하고요. GIF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GIF가 256색으로 구성된 사진을 품질 저하 없이 압축한 정주화면. 또 하나 GIF는요. 움직이는 사진까지도 만들 수 있는 거죠. PNG는요. 24비트로 돼 있어요. 256색은 아니죠. 16비트로 돼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MP3는 MPG1. MPG1이 뭐예요? 비디오나 CD 정도의 어, 화질을 가질 수 있는 동영상을 제공해 줄 때 MPG3를 사용했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좋은 음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D 수준까지도 올라간 거죠. AC3는 돌비 연구소에서 이거는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A씨가 돌비 연구소에서 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거의 다 모를 테니까 이게 초창기에 나온 거라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음성 코덱으로 입체 음향 구현에 최적화된 DVD 등에서 사용했습니다. DVD 16기가까지 저장할 수 있는 거죠. 4기가에서 16기가까지 저장할 수 있는 게 DVD 형태입니다. DIVX는 MPG4죠. IMT 2000의 코덱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동영상 코덱으로 높은 영상 파일 압축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9번에서 틀린 거는 256세를 구현할 수 있는 건 PNG가 아니라 GIF죠. 다음 중 버전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트라이얼 버전은 뭐죠?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일부 기능을 사용 못하게 해서 제공되는 걸 가리키죠.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베타 버전은 뭐죠? 알파 버전이 끝나고 나서 회사 자체 내 알파 버전이 끝나고 나서 알파 테스트죠.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이제
유저들 있죠. 사용하는 유저들한테 이거 좀 써보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테스트를 베타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을 때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 돈 주고 사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의 정식 발표 전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자에게 무료로 배포해주는 시험용 프로그램 버전, 이걸 베타 버전이라고 해요. 시험용입니다. 시험용. 무료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 요거 좀 테스트해 주세요. 대신 돈 내세요라고 하면 누가 테스트해 주겠어요. 그죠? 테스트 그러니까 상용으로 배포하기 전에 돈 주고 팔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사용자들 중에서도 유저들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한 사람들한테 써보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제공하지만 써보게 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문제가 없게 하는 테스트 그걸 베타 테스트라고 하고 이 테스트 이후에 상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요 무료에 현혹되지 마세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즉 시험용 프로그램이죠. 3번 데모 버전은 정식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그죠. 데모 자체가 옛날에 그 데모하는 세대들이 있었죠. 저 같은 세대를 가리키는 건데 이제 그때 데모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걸 홍보한다라는 좋은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데모 버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패치 버전은 뭐죠? 상용 소프트웨어로 판매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일부 수정해야 될 거나 오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배포하는 그렇죠. 프로그램을 가리켜서 패치 버전이라고 합니다. 11번 다음 중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분산 처리. 자, 분산 처리는 뭐죠? 혼자 처리할 수 없을 때 나누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서버 쪽으로 불러들여서 다시 한번 통합하는 거죠. 중앙 집중 방식은 중앙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미널은 그냥 받기만 하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에 반이중은 뭐죠? 내가 말할 땐 상대방은 듣고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말할 땐 난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걸 반이중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단방향은 뭐죠? 무조건 듣기만 하거나 무조건 말하기만 하는 거. 이건 단방향입니다. 라디오 같은 거죠. 자,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과 피어 투 피어 방식이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피어 투 피어 방식은 동배간이라고 해서 서로 똑같은 위치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걸 가리켜요. 그것 때문에 이 분산형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분산 처리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서버라는 기본 메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버와 클라이언트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피어 투 피어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서버라는 중심체는 항상 있어야 돼요. 주와 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처리된 것을 이제 나누어서 처리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한 번에 서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개념이 돼야 돼요. 분산 처리는. 다음 중 컴퓨터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파스칼. 자, 파스칼은 더하기 빼기만을 나타내 준 겁니다.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사칙 연산은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죠. 그래서 파스칼의 계산기는 사칙 연산이 가능한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라이프니츠가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천공 카드는 홀러리스라고 합니다. 천공 카드가 1000개의 진공 상태에 있는 유리로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돌아가진 못하겠죠. 옛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1000개를 만든 이유가 이제 다 돌아가진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 돌아갈 수 있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뭐 인구 통계라든가 이러한 뭐 조사 같은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드삭. 자, 우선 에드삭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에드삭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 여기서 옳지 않은 거 1번이죠. 그 다음에 유니박은 죄송합니다. 유니박은 상업용이다. 상업용 전자계산기다. 이렇게 그냥 외워두세요. 에드삭은 내장,
내장형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에 에드박은 상업용 전자계산기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요즘은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 최근 문제에 이런 문제는 거의 없었죠. 그죠? 네, 우선 뭐 모르니까 뭐 나올 수 있는 컴퓨터 일반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 EEP롬이 개발돼서 나타내 준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옳은 거.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는 뭐죠? SRAM, 캐시 메모리죠. 1번은 캐시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사용해서 메모리 관리 기법으로 주기억 장치보다 더 큰, 이건 뭐죠? 가상 메모리죠.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 3번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때 주소 대신에 기억된 정보의 내용의 일부를 연관되어 있는 일부를 사용한다 그래서 연관 메모리라고 얘기하는 건 3번입니다. 4번 전기적인 방법으로 EEP로 맞죠? 예죠. MP3나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겁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설치된 게임 프로그램. 자, 윈도우에도 기본으로 게임 같은 거 설치되어 있어요. 뭐 카드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거. 이 질문이 좀 틀렸죠. 이런 것을 삭제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쓸 거냐 안 쓸 거냐의 개념이지 삭제의 개념은 아닌데 질문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가장 적절한 거 1번 제어판의 프로그램 기능 및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이거는 사용자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 그거는 제거할 수 있죠. 만약에 그 설치할 때 몇 개의 기능만 설치했다 그러면 변경을 통해서 추가 설치도 가능합니다. 2번 제어판 프로그램에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뭐 이거는 지금 게임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은 아니죠. 3번 제어판의 프로그램에서 윈도우 기능 이거를죠.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 이 개념이죠. 이 개념이 3번이 가장 적절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W3C에서 제안한 표준안으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에다가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기존 표준에 비디오나 그다음에 오디오 등의 최신 멀티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또 액티브 X 없이 그렇죠? 액티브 X 없이 브라우저를 쉽게 볼 수 있는 거 전에 나왔던 똑같은 문제죠. HTML5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에서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여기 얘기하는 거죠. 밑에 이 작업 표시줄 부분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작업 표시줄이 꽉 차면 작업 표시줄 단추의 크기가 자동 조정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것끼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같은 것끼리는 모아서 나와요. 같은 것끼리는 모아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보다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부족한 부분에 단추가 나눠서 누르면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이콘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은 아니죠. 시작 메뉴의 링크 시작 단추 눌러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알림 기능을 이용해서 알려줄 수 있을 거고 전원 단추를 눌렀을 때 동작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우선 1번은 틀렸습니다. 자동으로 뭐 크기가 조정되고 이러진 않아요. 자, 다음 중 윈도우에서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해야 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알려주죠. 침투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방어벽 같은 방화벽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넘어가죠. 나머지는 뭐 18번 다음 중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는 패킷을 엿보면서 아이디와 계정을 알아보는 거. 이거 뭐였어요? 자 우선은 키로커는 이거 전에 시험이 나온 게 아니라 전에 우리가 풀었던 거죠. 키를 누를 때마다 키로 잠깐 저장되어 있다가 나중에 그 키를 이제 빼가는 형태를 가리켜 키로커라고 얘기합니다. 키보드로 누르는 것을 인식해서 하는 거죠. 자 백도어는 이제 뒷문이라는 거죠. 뒷문. 그다음에 이제 해커들이 들락날락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니핑하고 스푸핑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죠. 나올 때마다 정리한 것 같은데 스니핑은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답. 이 계정을 엿보고 있다가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죠. 알아내는 거. 자, 그다음에 스푸핑은 두 가지 개념으로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문제가 이렇게도 날 수 있고 저렇게도 날 수 있는데 자, 우선 이런 방법으로 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이 제대로 된 사이트인 줄 알고 들어온 다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갈취하는 거. 예, 나쁜 짓이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가정을 해서 사용자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하게 됐을 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바이러스형 그 사람의 계정 같은 것을 다 훔쳐가는 이런 걸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옆 주변을 지나다가 엿보는 건 스니핑이에요. 자, 다음 중 연산 속도. 자, 우선 1세대가 나온 게 미리초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이 2세대 마이크로초 10의 마이너스 6승. 3세대 나노초 10의 마이너스 9승. 그 다음에 4세대 피코초 10의 마이너스 12승. 그 다음에 FS 팬텀초 10의 마이너스 15승. 그 다음에 AS 아토초 10의 마이너스 18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상 속도 단위가 가장 빠른 거, 작을수록 빠른 거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프린터 인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인쇄가 되지 않을 때는 제일 먼저 그렇죠.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터의 스풀 에러가 자, 우선 스풀이 뭔지 좀 알려줄게요. 프린터에 명령을 내렸을 때 프린터가 출력되잖아요. 그럼 명령 내리는 거는 컴퓨터니까 빨라요. 하지만 프린터는 느리죠. 자, 스풀 기능이 없다면 프린터 인쇄가 다 될 때까지 컴퓨터를 못 써요. 스풀이란 컴퓨터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그 스풀에 집어넣고 그 스풀에서 프린터한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걸 스풀 메모리라고 해요. 그러면 컴퓨터는 이제 자유로워지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스풀 메모리의 역할이에요. 그럼 이 스풀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프린터 스풀 서비스를 중지하고 수동으로 다시 인쇄한다?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서비스를 중지하고 수동으로 다시 연결한다? 그게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드라이버, 즉 프린터 드라이버라는 게 있어요. A라는 프린터에 맞는 언어가 프린터 드라이버예요. 컴퓨터가 그 프린터에 맞는 언어로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죠. 프린터한테. 즉 프린터마다 그 드라이버가 각각 다 다르겠죠. 그러면 그 드라이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드라이버를 다시 재설정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게 올바른 프린터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넘어갈게요. 2번 넘어가고 글자가 이상하게 인쇄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드라이버, 즉 언어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 드라이버를 다시 재설정해서 다시 설치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1번과 3번은 정확하게 맞고요. 4번 인쇄물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그렇죠. 인쇄물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헤드나 이런 커트리지를 교환하거나 청소하는 방법이 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2번이 가장 적절치 않은 거라 볼 수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재설정하는 게 적절한 방법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유효성 검사 우리 안 해봤죠. 우리 다음에 실기할 때 다음 시간에 실기할 때 유효성 검사도 한번 해볼게요. 유효성 조건에 대한 제한 대상과 제한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 대상, 제한 방법 설정할 수 있고요. 이미 입력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는 경우 잘못된 데이터는 삭제된다. 삭제되지 않아요. 삭제되지 않습니다. 워크시트의 열 단위로 데이터 입력 모드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유효성 검사에 위배되는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요. 자, 위배되는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될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따가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또 날 수 있잖아요.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미 입력된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는 경우
잘못된 데이터는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22번. 요거 뭐죠? 행과 열로 돼 있어서 찾는 거. 그렇죠? 데이터 표죠? 이것만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뭐만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적립 기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어디 들어가죠? 여기에만 들어가죠?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그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다음 중 데이터 통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네, 이거 문제 본 거 같죠? 그죠? 데이터 통합에서는 자, 우선 1번. 데이터 통합은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고 영역의 이름을 정의하여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 정의한 부분을 영역으로 잡아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본 데이터의 연결 기능은 자, 요거 여러분들 좀 알아놔. 이게 틀린 거예요. 그죠? 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원본 데이터의 연결 기능은 통합할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된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 문서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이거. 다른 원본 영역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을 때에는 행 또는 열이 다시 만들어지죠. 추가적으로. 여러 시트에 있는 데이터나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도 통합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뭐 딱 보면 이 문제는 이제 거저 문제죠. 우리가 3번과 4번 형태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필드 제목을 행으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데이터, 즉 조건을 만드는 거죠. 이거나라고 했으니까 1번은 이면서죠. 2번이 이거나입니다. 넘어가죠. 요거는 이제 해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월요일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등이 이미 사용자 지정 목록이 다 들어 있어요. 전에 그 갑자 쓰면 갑을병정 나왔죠. 그렇죠? 1, 4분기 하면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나옵니다. 다시 1, 4분기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된 내용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월요일과 수요일은 정의돼 있어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가 되겠지만 월요일 선택하고 최고 핸들을 밑으로 내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월수가 나왔다면 자, 최고 핸들로 그냥 내린다면 복사될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복사되지 않고요. 월, 화, 수. 화요일을 건너뛰었죠. 그럼 똑같아요. 수, 목, 금. A3에는 금요일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금, 토, 일. A4에는 일요일이 나오고요. 일, 월, 화. A5에는 화요일이 나오고요. 화, 수, 목. A6에는 목요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A5는 여기죠. 여기니까 화요일이 되겠네요. 우선 이런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다음 중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A1 셀에다가 ESC, 그러니까 A1 셀에 어떤 내용을 썼던 간에 ESC를 누르면 실행 취소돼요. 실행 취소가 아니라 입력이 취소됩니다. 자, 그다음에 A1 셀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A1에서 B1으로 가겠죠. 오른쪽이 B1이잖아요. 자, A1 셀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가죠. A2가 됩니다. A5를 A5를 선택한 상태에서 홈 누르면 이거 했었죠. 자, C열, A, B, C열이 있고요. 1, 2, 3, 4, 5행이 있어요. 그러면 C5에서 홈을 누르면요. A5로 갑니다. A5. C1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A5로 갑니다. 다음 중 메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메모를 삭제하려면 메모가 삽입된 셀을 선택 후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서 삭제를 선택한다니 삭제되겠죠? 자, 서식 지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셀에 서식을 지우면 설정된 메모도 함께 삭제되지는 않죠. 서식만 삭제되고 메모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백스페이스 바 누르면 내용만 삭제되고 메모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메모가 삽입된 셀을 이동하면 메모도 같이 이동되죠. 메모도 셀과 함께 같이 이동돼요. 작성된 메모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메모가 삽입된 셀에서 Shift F, Shift F10 그러면 바로 가기 메뉴가 나오죠.
메뉴 편집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 Shift F10과 F11을 헷갈리면 안 돼요. Shift F11 누르면 워크시트, 현재 사용하는 워크시트 앞에 새로운 워크시트가 생기는 거죠. 새로운 워크시트는 Shift F11이에요. 그리고 Shift F10은요. 바로가기 메뉴 형태가 나오는 거죠. 헷갈리지 마세요. 28번 다음 중 보안센터의 매크로 설정에 신뢰할 수 없는 위치 매크로의 선택 항목. 이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봤으면 바로 알 거예요. 우선 모든 매크로 제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알림을 할 거냐, 알림을 하지 않을 거냐. 1번, 2번은 있고요.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시키는 그렇죠. 아주 정상적인 형태가 되겠죠. 자, 모든 매크로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설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우선은 제가 이걸 보여줄게요.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보안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매크로 보안 있죠?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모든 매크로 포함은 위험성이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들어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잘못된 걸 하나 집어넣어서 문제 낼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셀의 이동과 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이동하고자 하는 셀의 영역을 선택한 후 잘라내기 바로가기 익힌 컨트롤 X를 누르면 점선 표시가 됩니다. 클립보드는 최대 그렇죠. 24개까지 항목이 저장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러 데이터를 클립보드에 복사해 두었다가 다른 곳에 한 번에 붙여 놓을 수 있다. 네. 선택해서 붙여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선택된 셀 영역을 이동할 위치로 드래그하는 동안에는 선택된 영역에 테두리만 표시된다. 그렇죠. 테두리만 표시되는 거예요. 자, Shift 키를 누른 채 선택 영역 테두리를 클릭하여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면 선택 영역이 이동된다가 돼야죠. Shift는 이동이고요. 복사는 컨트롤이죠. 이러한 아주 확실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저장이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힘들어요.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매크로 이름은 자동으로 부여되죠. 매크로 1번, 2번, 3번, 4번으로. 사용자가 당연히 변경할 수도 있고요. 매크로의 바로가 익히는 컨트롤과 영문 또는 숫자로 조합하여 숫자는 안 되죠. 영문만 되는 거예요. 영문만. 소문자, 대문자로 되고 싶으면 자동으로 시프트가 생기죠. 대소문자를 나타낼 수 있고 숫자는 안 됩니다. 매크로는 해당 작업에 대한 일련의 명령과 함수를 비주얼 베이직 모듈로 저장한 것입니다. 매크로가 저장되는 위치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셋 통합문서, 현재 통합문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넘어가죠. array 워크시트에서 B2에서 D5까지의 이 영역은 점수로 이름 정의를 했대요. 점수라는 것으로 이름 정의했대요. A6의 셀에 수식을 집어넣습니다. 에버러지는 평균이죠. 자, 인덱스는 영역을 잡고 그 영역이 지금 점수로 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행렬이에요. 두 번째 행,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중에서 1이면 첫 번째니까 90이네요. 그럼 인덱스로 찾는 것은 90이에요. 90과 그다음에 점수 맥스 가장 큰 건 얼마죠? 100이죠. 90에다 100을 더하면 190을 두 개니까 2로 나누었을 때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95가 나오겠죠. 자, A1 셀에 주민번호가 같은 주민번호가 입력되었을 때 이 셀의 값을 이용해서 B1 셀에 성별 남 또는 여로 표시하고자 한대요. 다음 중 이를 위한 수식으로 옳은 거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이면 남자, 2이면 여자다. 여덟 번째가 우선은 1번 추주 함수 볼게요. 추주 함수에서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여덟 번째에 있는 첫 글자가 얘가 1과 2가 나오겠죠. 1 아니면 2가 나올 거예요. 1이 나오면 남자, 2가 나오면 여자. 1번이 답이네요. 자, H룩업은 어떻게 돼야 돼요? 뭔가를 따라가는 A1 셀에 뭔가를 따라간다. 주민번호를 따라가라. 그 다음에 영역이 있어야 되죠.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숫자 8은 뭐죠? 잘못 나왔어요. 이거는
인수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표현한 겁니다. 인덱스는 A1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영역도 없고 행렬이 나와야 되는데 B1이 뭔데요? 말도 안 되죠. 자, if right A1 셀에 있는 것이 right니까 오른쪽 8글자, 오른쪽 8글자가 1이면 말도 안 되죠. 이거 전부 다 열하고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32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 이제 40명. 다음 중 워크시트의 머리글 바닥글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는 워크시트 페이지 위쪽이나 아래쪽을 클릭해서 그렇죠? 머리글 바닥글 추가할 수 있겠죠? 1번 첫 페이지 홀수 나타내는 거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을 거고요. 머리글 바닥글에 그림을 집어넣어서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페이지 나누어 미리 보기 상태에서 미리 정의된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선택하기 쉽게 추가할 수 있다. 자, 페이지 미리 보기 상태가 아니죠. 머리글 바닥글 추가는 미리 보기 상태가 아니라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곳에서 하는 거죠.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곳에서 머리글 바닥글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페이지 설정 부분이죠. 그다음 페이지 부분에서 여백에는 뭐가 있으며 가운데 정렬할 수 있고 머리글, 바닥글에서 짝수, 홀수 이런 것들 머리글, 바닥글들을 설정할 수 있고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글, 바닥글 이용해서는 페이지 나누어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페이지 나누어 미리 보기에서 이 인쇄 미리 보기에서 머리글, 바닥글을 쉽게 추가할 수 있다?는 아니죠. 여기서 머리글, 바닥글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받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밑에 없고 어, 굵게 그 다음에 배경색을 집어넣네요. 이 규칙에 맞게 나타내려면이라고 했습니다. 수식을 이용했고요. 는 한 다음에 요 줄에 해당하는 거죠. 줄에 해당하는 걸 집어넣는 거니까 요 두 번째 행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면 요 행은 ROW, 로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행을 선택한 것을 2로 나누었을 때, 그렇죠? 행을 선택해서 2로 나누었어요. MOD는 나누기잖아요. 그럴 때 여기 3, 4번은 컬럼은 이거는 열이에요. 열이 아니라 행 단위로 하는 거니까 로우가 돼야 되고요. 2로 나누었을 때 2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일 때 이 효과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0일 때 이 효과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요 3행의 효과가 들어갔다면 나머지가 1일 때가 되겠지만 지금은 2일 때 효과가 들어갔으니까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 돼야 이 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다음 중 함수 결과가 옳은 거 그랬어요. 카운트는 숫자만 셉니다. 1 세야 되고요. 참은 안 세요. 하지만 true는 1이라고 셉니다. true는 숫자로 인식을 해요. 큰 따옴표 했다고 해서 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숫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3이 나와야 돼요. 3. 카운터는 숫자, 문자 비어있지 않으면 다 세줍니다. 그래서 1, 거짓, true, 1, 총 4개, 4라고 나와야 됩니다. 맥스는 가장 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true는 1, 그 다음에 10은 10, 8, 3 중에서 10이 제일 크죠? 예, 3번이 답이네요. 라운드에서 마이너스 2는 100의 자리죠, 100의 자리. 근데 소수점 둘째 자리 나왔으니까 틀렸습니다. 옳은 건 3번이네요. 다음 중 통합 문서와 관련된 바로가기 키 보겠습니다. 컨트롤 N은 새로운 통합 문서가 생겨요. Shift F11은 새로운 워크시트가 생깁니다. 여기서 근데 통합 문서가 생긴다고 했네요. 틀렸죠? 통합 문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워크시트가 현재 선택한 워크시트 앞에 생깁니다. 자, 컨트롤 F4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예요. 엑셀에서 컨트롤 W 키를 눌러도 똑같은 효과가 나니까 이건 알아두세요. 컨트롤 W는 컨트롤 F4와 같다. 컨트롤 F4는 윈도우 기능이고 컨트롤 W는 엑셀 기능입니다. 같은 기능이에요. 다음 중 보기의 창. 자, 여기 많이 나오죠, 이거. 예, 지금까지 이거 여러 번 풀어봤어요, 우리. 자,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새 창,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문서를
새 창 하나를 더 열어서 2개 이상의 창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새 창입니다. 자, 틀 고정. 틀 고정 기능으로 열을 고정하려면 고정하는 열의 왼쪽 열을 선택한 후 틀 고정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왼쪽 열을 선택하면 선택한 것의 위와 왼쪽이 고정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선택한 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오른쪽이 돼야 돼요. 열의 오른쪽을 선택해야 그 선택한 것의 위와 왼쪽이 고정되기 때문에 현재 선택한 것이 표현되겠죠. 선택한 것이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선택한 셀의 위와 왼쪽이 고정되게 하려면 열의 왼쪽 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을 선택해야 그 선택된 것 또한 포함돼서 왼쪽과 위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선택한 이 C열이 표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C열이 표현되려면 나누어지려는 이 B와 C 사이에서 오른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왼쪽을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렸죠. 3번 나누기는 저기 2번 같이 이렇게 말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개념상으로 이해를 못한다면 이 C열을 내가 고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선택한 이걸 고정하고 싶으니까 선택한 열의 왼쪽 열을 이제 여기를 그러니까 오른쪽을 고정되는 부분에 오른쪽 셀을 선택해야 위와 왼쪽이 고정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나누기는 4개로 나눠집니다. 이거 8개라고 말을 나오면 틀린 거예요. 4개로 분할되는 겁니다. 한 번 분할한 다음에 또 분할할 수 없어요. 네. 한 번 분할하고 또 분할하게 되면 기존 분할은 사라집니다. 4번 모두 정렬창은 창 정렬 화면상에 열려있는 통합 문서창을 선택 옵션에 따라 나란히 배열합니다. 네, 맞고요. 아래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이거 전에 똑같이 나온 거죠. 그죠? 왜죠? 구분이 1, 2, 3, 4 반 합계까지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계열은 남여만 나왔죠. 남여만 나왔어요. 여기 합계는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4번에 아마 이게 나왔을 거예요. 표 전체 영역으로 차트를 작성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빼놓고 했죠. 전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남녀가 계열에 남녀 사용됐고요. 주눈금선과 보조눈금선이 다 안쪽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죠? 막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겹치기로 되어 있죠?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렇죠. 양수죠. 예, 양수로 되어 있어야 겹치고 음수로 되어 있으면 벌어집니다. 이런 것 또한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39번 보겠습니다. 나타난 것 좀 보네요.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우선 보게 되면 눈금선 없죠? 없잖아요. 주 눈금과 주 눈금은 있지만 눈금선은 없잖아요. 그렇죠? 데이터표 이게 밑에 있는 표입니다. 범례 표식이 있는 거죠. 여기 없으면 범례 표식 없음으로 돼 있는 표고요. 자, 워드 계열이 요거죠. 요 숫자들이 막대 위에 숫자 중에서 흐릿한 게 워드죠. 워드 계열 레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레이블이라고 해요. 세로 축 요거 점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네요. 다음 중 특정한 데이터 계열에 대한 변화 추세를 알고 싶은 거죠. 자, 이거는 방사형은 추세를 쓸 수 없다라고 했죠. 기억하죠? 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다 추세 쓸 수 없습니다. 이건 거품형이라는 건데 거품형은 추세선을 쓸 수 있어요. 어렵죠? 참 그래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방사형은 추세선을 쓸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쓸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분산형은 쓸 수 있어요. 추세선을 분산형은 쓸 수 있고 방사형은 쓸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방사형은 쓸 수 없고 분산형 있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방사, 그 다음에 분산 다 비읍으로 시작하죠. 방사, 그 다음에 분산. 자, 이렇게 하죠. 분산. 그냥 외우세요. 분산형이 추세다.
분산형은 추세를 쓸 수 있고 방사형은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끝말을 이렇게 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잘 이어지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네, 우리 시간이 지금 45분이니까 오늘 또 마지막 날이니까 하나만 더 해보죠. 엑셀 부분만 좀 더 해볼게요. 엑셀 부분에서 우리 초반에 안 푼 것들 저기 커말만 컴퓨터 일반 부분만 아마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2019년도 이거 한번 볼까요?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21번부터 볼게요. 이거 안 풀었죠? 풀었나요? 안 풀었나요? 이제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뭘 풀었는지 뭘 안 풀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폈으니까 할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2019년 8월 31일자 문제입니다. 2019년 8월 31일자 문제고요. 2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아래 주어진 조건 뭐죠? 김으로 시작하고요. 성은 김씨고 근속 연수가 10을 초과해야 돼요. 김씨고 초과하는 건 10을 초과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고 하나. 그다음에 4원이면서 5 미만인 걸 찾아보죠. 4원이면서 5 미만인 거 하나. 4원이면서 5 미만인 거 하나. 두 개. 이건 11이니까 안 돼요. 두 개. 그래서 첫 번째 김씨이면서 근속 연수가 10인 거 하나. 4원이면서 5 미만인 거 두 개. 총 3개죠. 총 3개 나온 건 하나, 둘, 3개. 3번이네요. 자,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은 위치. 자, 보고서가 바로 요 위에요. 요게 보고서인데 어디 있어요? A3에 있죠. A3에 있으려면 A3을 선택하면 안 돼요. A가 아니라 M이죠. M5를 선택해야만 보고서가 M3에 나와요. 이걸 뭐 피벗 테이블로 보여주고 싶은데 이따 뭐 피벗 테이블 있으면 우리 실기할 때 피벗 테이블 있으면 이것도 유효성 검사도 아까 한다고 했었고 피벗 테이블도 보여줄게요. 이거 한번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여기가 M5를 선택해야만 보고서인 작업이 M3에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작업 필드의 보고서형. 이 직업이 보고서 필드로 되어 있습니다. 총합계 열의 총합계만 표시다. 이게 뭐냐면 여기 요 1월에 이 오른쪽에 만약에 이렇게 굵은색의 값이 숫자가 들어있다면 행의 총합계가 있는 건데 이 행의 총합계를 보이지 않게 한 거예요. 그리고 N열의 총합계만 보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열의 총합계만 표시되게 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행에 보면 행을 그룹화했다. 이 더하기 부분이 있죠. 이 플러스 부분이 있죠. 이게 그룹된 상태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됐으면 그룹이 해제된 상태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중 정렬에 대한 설명. 자, 이거 정렬은 64개의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외워놓으세요, 지금. 지금 처음 알았다면 외워두세요. 64개의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글꼴 색을 기준으로 글꼴 색깔로 정렬할 수 있어요. 2번이 답이네요. 3번, 정렬 대상 범위에 병합된 거, 합쳐진 건 정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셀들이 다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합쳐지면은 정렬 대상이 안 돼요. 숨겨진 행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나 숨겨진 행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나 숨겨진 열은 뭔 소리예요? 숨겨진 행은 정렬 결과에 포함되나 숨겨진 열은 정렬 포함되지 않는다. 행은 되고 열은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유효성 검사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유효성 검사 나왔네요. 스타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유효성 검사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 그냥 이것도 처음 나온 문제니까 외워두세요. 경고입니다. 노란색이죠. 중지는 못 쓰는 거죠. 중지는 못 쓰는 겁니다. 정보는
예, 그렇게 파란색 느낌표로 나요. 확인은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유효성 검사에 확인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오류 메시지인데 나머지는 다 오류 메시지 맞잖아요. 근데 확인이 오류 메시지예요? 아니죠. 이거 오류 메시지라고 볼 수 없죠. 상식 문제죠. 자, 체육인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옳지 않은 거. 이거 나왔었죠. 컨트롤 D를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선택한 빈 셀이 있으면 그 바로 위에 있는 글씨가 아래쪽에 나왔죠. 그 다음에 컨트롤 R은요. 선택하면 왼쪽 셀에 있는 글씨가 오른쪽에 나왔죠. 자, 인접한 셀의 내용을 현재 셀을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인데 왼쪽에 있는 셀을 넣고 싶으면 위쪽이죠. 위쪽에 있는 셀을 넣고 싶으면 컨트롤 D 맞죠? 왼쪽에 있는 걸 넣고 싶으면 컨트롤 R 맞죠? 1번 맞는 겁니다. 이거 전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문자는 복사되고 숫자만 일씩 증가한다 맞죠? 숫자가 입력된 셀을 채우기를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면 일씩 증가했죠. 그렇죠? 일씩 증가하는 겁니다. 복사가 아니라 일씩 증가하는 거예요. 자, 숫자가 입력된 셀은 복사하고 싶으면 컨트롤 누르지 말고 그냥 클릭 드래그 해야 돼요. 제곱엔드를 3번이 틀렸습니다. 날짜가 입력된 셀은 일 단위로 연, 월, 일 중에서 일 단위로 나옵니다. 답은 3번. 자, 보죠. 뒤에 쉼표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314만 나오고요. 요 8이 반올림돼서 315가 나와요. 틀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왔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전단위 구분기호 잘 나왔네요. 2번이 답입니다. 3번 옳지 않은 거 그랬죠? 옳지 않은 거는 몇 번이에요? 1번이네요. 맞고 서식이 0이면 0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연도 있죠? 연도가 2018에 나올 거고 M 4개로 돼 있으면 3월이니까 맞추라고 나오겠죠? 다 나옵니다. 만약에 M이 3개만 있으면 MAR만 나와요. 근데 M이 4개 있으니까 CH까지 다 나온 거죠. 여기서 옳지 않은 거는 1번이네요. 자,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에 대한 겁니다. Y 내용에서 만능 문자인 나까지 들어간 줄 알고 지금 물음표나 별표 이걸 와일드 카드, 와일드 키라고 얘기를 해요. 얘 자체를 찾는 거요. 이것도 처음 나온 거네요. 물음표예요. 네, 물음표. 4번이 답입니다. 이런 만능 키, 와일드 키 같은 것들을 찾을 때는 앞에 물음표를 써주면 돼요. 답은 4번. 외우세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셀 포인트를 D5에 뒀어요. D5는 여기네요. 40이네요. 그런 다음에 홈을 누르면 어디로 가요?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인 여기 A5로 가죠. 아까는 글자로 되어 있는 거였고 지금은 그림으로 보여지니까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D5가 있다면 D1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A5로 갑니다. A5이 2번이 답이네요. 자, 그다음에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같은 통합 문서의 시트가 다르면 동일한 매크로 이름을 기록할 수 없다. 없다죠. 1번이 틀렸어요. 이거 이제 이런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바로가 익힙니다. 쉬프트를 누르면 자동으로 그렇죠. 대문자를 누르면 쉬프트가 자동으로 들어가죠.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써야 됩니다. 그죠? 요 하나 3번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서도 쓸 수 있을 거예요. 4번 통합 문서를 열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매크로를 실행할지 매크로 보안 설정을 변경해서 제어할 수 있다. 그렇죠? 보안해서 우리가 아까 했었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아이고. 워크시트에서 이것도 똑같이 풀었던 문제죠. 이렇게 똑같은 풀었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A1 셀에 개발 도구에 상대 참조를 뒀다면 절대 참조로 뒀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대 참조를 뒀기 때문에 이 상황과 똑같이 전개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3에다가 매크로를 실행했어요. 그러면 성적 현황은 요 다음에 나왔듯이
C 다음인 D3셀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자 보죠. 아래와 같이 짝수행에만 배경색과 이것도 똑같이 나왔던 문제죠? 아까 했던 문제잖아요. 이거 뭐였어요? 2번이었죠. 같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있습니다. 자, 보죠. 옳지 않은 거네요. 요거는 세로 막대, 묶은 세로 막대, 이거는 누적 세로 막대, 누적된 세로 막대입니다. 데이터의 행과 열이 전환됐다 볼까요? 행열이 전환된 거는 항목과 범례가 바뀐 거예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와 이름이 이름으로 분기별로 바뀌었죠? 예. 그다음에 세로 축에 보조 눈금을 추가했다. 세로 축에 보조는 이렇게 요거가 주 눈금과 주 눈금선이 나온 거라면 보조 눈금은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야 돼요. 조그맣게 나오고 이건 보조 눈금 선이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서 보조 눈금을 추가했다라고 했죠. 눈금 선을 추가했다라고 했으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눈금을 추가했다면 이 선들은 나오지 않아요. 이 넓은 선 사이에 있는 이 선들은 나오지 않아야 돼요. 보조 눈금 선을 추가했다고 했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눈금 선을 추가했다라는 표현이 돼야 맞지만 눈금만으로는 얘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3번이 틀린 거네요. 범례의 위치가 바뀌었죠? 오른쪽에서 위로 바뀌었습니다. 답은 3번. 자, 보죠. 자, 다음 중 아래 시트의 A1에서 C8까지의 고급 필터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고급 필터에서 함수를 쓰잖아요. 이렇게 수식을 이용한 함수를 쓰면 요 필드 제목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즉 판매 금액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판매 금액이라고 들어갔으면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다른 말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말이. 뭐 평균 이상, 홍길동 모든 관계없어요. 다른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같은 필드 제목과 똑같은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고급 필터에서 이렇게 함수를 썼을 때 그러니까 우선 2번과 4번 중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안다 하더라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전체 판매 수량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판매 수량이 있고요. B2셀 판매 수량이 전체 판매 수량은 뭐예요? B2부터 B8까지는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죠. 자, 요거는 절대값 안 들어갔으니까 틀렸고 2번, 4번 중에 요 4번이 절대값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함수가 고급 필터에 함수가 들어갔다면 필드 제목은 같은 이름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원본에 있는 필드 제목과 같은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최고인들로 내릴 거기 때문에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고요. 34번 뭐죠? 다음 중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VLOOKUP에서 VLOOKUP은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 false. false는 정확히 일치해야 됩니다. 사용하는 경우 첫 열의 값은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돼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정렬 안 돼도 되죠, 이거? 1번이 틀렸네요. HLOOKUP은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의 첫 행의 값을 찾을 때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관계없어요. 이거 대소문자, 영문의 대소문자 관계없습니다. 인덱스, 범위를 집어넣고 행열로 나타내 주는 거죠. 범위 값에 값 또는 값에 대한 참조를 반환한다. 자, 그 다음에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한 겁니다. 지금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한 거.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수가 1부터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추주 함수도 한계가 있어요. 1부터 무한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254개 사이만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처음 나온 거죠. 대부분 이렇게 처음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이런 걸 거의 틀리게 하진 않아요. 1에서 254개 사이의 숫자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틀린 건 뭐예요? 반드시 오름차수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다음 중 셀 또는 셀 범위에 대한 이름 정의 시 구문 규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이름은 셀 또는 셀 범위에 대한 이름 정의.
자, 최대 255자까지 지정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름의 첫 자는 반드시 문자, 밑줄, 슬러시를 시작하면 안 돼요. 특수 문자니까 이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름 정의하는 거죠. 이름 정의하는 거죠. 자, 이거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름의 일부에 공백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자, 엑셀에서 이름의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이 세 가지 할 수 없는 거 알아두세요. 255글자까지 쓸 수 있어요. 슬러시 특수문자 쓸 수 없어요. 언더바는 괜찮아요. 언더바는 괜찮아요. 슬러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백 쓸 수 없어요.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겁니다.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의 화면 작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범위를 선택한 후 값을 입력하고 Alt 엔터를 누르면 컨트롤 엔터죠. Alt 엔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엔터를 눌러야 선택된 범위에 있는 같은 값이 다 입력됩니다. 1번이 틀렸네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돌리고 늘리면 확대 축소되죠. 자, 엔터 방향 키가 아래쪽일 때는 엔터 쳤을 때 아래쪽으로 이동할 때는 쉬프트 엔터 하면 위쪽으로 이동한다. 그 얘기예요. 맞는 말이고요. 탭은 오른쪽으로 가고요. 쉬프트 탭은 왼쪽으로 갑니다. 자, 스크롤 락을 누르면 방향 키를 누르면 화면이 이동해요. 맞아요. 이거 4번. 화면이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컨트롤 엔터가 돼야 됩니다. 다음 중 각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자, 꺾은 선형은 자, 일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 추세를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일정 꺾은 선형으로 꺾어가면서 점점 높아간다. 뭐 점점 내려간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2번. 원형 차트 전체에 대한 각 부분 관계를 보여주며 자, 원형은 여러 개의 계열을 쓸 수 없죠. 한 개의 계열만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방사형은 추세선 쓸 수 없다. 그렇죠? 각 데이터 요소의 중간 지점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의 집계값을 표시한다. 예, 맞습니다. 3번 맞고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이 맞는 거고요. 2번은 한 개의 계열만 써야 되는데 여러 개의 계열 썼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분산형 차트. 이거는 자, 방사형은 추세선을 쓸 수 있는 없는 반면에 분산형은 추세선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 계열에 있는 숫자 값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Y 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열로 표시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고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3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3차원 차트로 표현이 가능한 차트 유형. 자, 원통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건 3차원으로 안 돼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가리켜 이걸 분산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걸 표면형이라고 하는데 얘는 3차원이 가능해요. 요거는 뭐냐면 주식 같은 거 나타낼 때 쓰는 건데 이건 3차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3차원이 가능한 거는 3번뿐이 없네요. 자, 이것도 내용들 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수의 미리 보기 이거 또 나왔네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니까 인수의 미리 보기에 대한 내용, 페이지 설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잘 공부해 뒀으면 좋겠고요.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구하라고 했죠. 눈금선이나 행렬 머리글을 인수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인수의 미리 보기가 아니라 이거는 시트라는 곳에서 할 수 있다 그랬었죠. 또 보여줄게요. 여기에서 시트라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트에서 눈금선, 흑백으로 간단하게 행렬 머리글, 반복할 행 이런 것들을 시트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쇄 영역에 인쇄 제목에 반복할 거 이것도 어디예요? 이거 반복하는 것도 시트에서 하는 거죠. 자, 이번에 이거 똑같이 나왔었죠. 10부터 400까지였죠. 10부터 400까지 가능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네요. 배율을 자동 맞춤으로 선택하려면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1로 지정하는 경우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에
출력되도록 확대 주소 자동으로 조정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을 포함해서 이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을 다 포함해서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다 포함하는 겁니다. A, B, C, D, 1, 2, 3, 4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방법은 어디서 하죠? 페이지 레이아웃의 시트 옵션에서 눈금선과 제목에서 보기를 선택한다. 자,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 눈금선과 행렬 머리 잠시만요.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이니까 이거네요. 네, 1번이 아니라 2번이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이지 시트 옵션은 아니고 시트 탭에서 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쭉 풀어봤고요. 자, 오늘까지 해서 필기는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필기는 좀 마무리하고요. 내일부터는 내일 모레 월요일까지는 이제 실기에 집중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준비 잘 하시고 오늘 오후에 시험이 있으신 분들은 시험 잘 보고 그다음에 뭐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필기 시험은 이번 주 안으로 좀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합격했으면 바로 실기 시험 접수도 바로 하세요. 바로 해서 바로 접수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나요? 네, 질문 사항 없으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11시 6분이니까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한 11시 10분에서 11분 사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